이거를 워치를 리뷰를 하려면 운동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워치 리뷰의 힘든 점이 뭔지 아세요?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먹는 거 실제로 공개. 저 IT 유튜버들, 블로거들 맨날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쓰지. 이거 개발자 베타 어떻게 쓰는 건가요? 견디고 듣다 보면 늘어가는 테크 지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주연입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애플 세계 개발자 회의 WWDC 2022에서 애플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항들도 여러 가지 발표가 됐잖아요. iOS, 워치OS, 맥OS, 아이패드OS 이렇게 다 발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일단 오늘은 워치OS를 먼저 다뤄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애플의 키노트 발표를 다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써보니까 키노트 발표로 듣는 것보다 훨씬 더 재밌게 사용해볼 만한 기능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유용하게 쓰실 만한 몇 가지 주요 기능들 자세하게 한번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우선 첫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바로 운동 기능이에요. 역시 스마트워치는 가장 많은 분들이 사용하시는 용도가 운동 측정, 건강 관리일 것 같아요. 이번에 운동 기능에도 업데이트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달리기 기능이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아마 러닝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가워하실 것 같아요. 자, 우선 운동 앱으로 들어가 볼게요. 운동 앱으로 들어가서 실외 달리기, 여기서 보통 이렇게 달리기를 시작하면 정보가 뜨잖아요. 기존에는 이렇게 한 화면에서 정보를 보다가 옆으로 넘겨서 뭐 종료, 일시정지, 오른쪽 화면에서 음악 듣기 뭐 이런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이제는 표시되는 정보값이 훨씬 많아졌어요. 일단은 보시면 심박수나 직전 페이스, 평균 페이스, 달리는 시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표시가 되고요. 아래쪽으로 한번 넘겨보시면 심박수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됩니다. 영역 1, 2, 3, 4, 5 이렇게 해서 어떠한 심박수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 이걸 측정을 해줘요.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하고 있는 운동의 강도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약한 운동인지 좀 강한 운동인지 이런 것들도 확인을 하면서 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조금 아쉬운 부분은 영역 1, 영역 2, 영역 3 이런 거보다도 제가 갤럭시 워치로 운동을 할 때 되게 도움이 많이 됐던 게 갤럭시 워치도 심박수 영역을 나눠 놓는 게 있거든요. 근데 얘네는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보여줘요. 저강도 운동, 체중 조절 운동,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 최대 심박수 운동 이런 식으로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 정보를 보시면 각 구간이 어떤 운동을 나타내는지,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나눠놨는지 이런 것도 다 볼 수가 있어요. 아이폰에서도 운동 중 심박수 기록된 걸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이게 유산소 운동인지 무산소 운동인지 뭐 최대 심박수 운동인지 이런 것들까지는 표시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것도 좀 같이 표시를 해줬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좀 들더라고요. 아래로 내려보시면은 또 더 다양한 뭐 스플릿이라든가 스플릿 페이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고, 뭐 달리고 있는 고도라든가 이제 달리는 파워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러닝 파워라고 해서 달리는데 힘이 들잖아요. 이 달리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힘을 쓰고 있는지를 와트 수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러닝 파워를 계속 확인하면서 달리기를 하면 내가 한 번 달릴 때 얼마만큼씩 힘을 쓰는구나, 힘을 조금 줄여줘야 좀 페이스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라든가 이런 계산이 좀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좀 더 다양한 정보들을 확인하면서 달리기를 할 수 있다는 점,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재밌었던 게 이렇게 달리기를 하고 나서 건강 앱에서 검색 탭으로 간 다음에 운동성 탭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엄청 디테일한 나의 달리기 정보를 볼 수가 있게 됐어요. 달리기 속도는 뭐 기본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달리기 파워도 볼 수 있고, 이번에 새롭게 수직 진폭, 지면 접촉 시간, 보폭 길이가 추가됐어요. 이 워치가 측정하는 달리기 항목들 중에서 수직 진폭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달리기를 할 때 이 위아래로 얼마나 많이 움직이는지를 수직 진폭이라고 하는데, 이 수직 진폭이 크면 클수록 달리기 할 때 힘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달리기 속도라든가 페이스 같은 걸 조절할 때 이 수직 진폭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얘는 손목의 움직임을 가지고 이 수직 진폭을 측정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면 접촉 시간이라는 것도 측정을 해줘요. 이거는 달리기를 할 때 발이 땅에 얼마나 닿아 있는가를 측정하는 건데요. 당연히 발이 땅에 오래 닿아 있으면 속도가 느려지겠죠. 이런 걸 측정을 해주는 겁니다. 얘가 처음에 한번 딛고 다른 발, 그 다음 다시 이쪽 발이 딛는 이 폭! 이 폭을 보폭 길이라고 하는데, 이 보폭 길이도 워치가 측정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보행 속도, 뭐 이중 지지 시간,
수직 진폭 이런 것들을 다 측정을 해줘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내가 달리기를 할 때 수직 진폭을 좀 줄여야 되는지 채공 시간을 좀 늘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까지 워치가 다 파악을 해준다는 거죠. 이것도 사실 제가 갤럭시 워치 쓰면서 되게 재밌게 사용했던 기능인데 갤럭시 워치에서 측정한 값을 삼성 헬스 앱에서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여기서도 좌우 비대칭 정도, 뭐 지면 접촉 시간, 채공 시간 이런 것도 다 확인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도 조금 애플워치에 아쉬웠던 부분이 삼성 헬스 앱에서는 아무래도 이렇게 좋지 않음, 좋음, 매우 좋음이라는 좀 평가 지표로 단계를 분석해서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내가 좌우 비대칭 정도는 되게 좋구나, 지면 접촉 시간은 훈련이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파악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애플 건강 앱에서는 그런 평가적인 요소는 잘 안 나오기 때문에 사실 저처럼 이렇게 운동에 있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데이터만 보고서 뭐 수직 진폭이 8.1cm네? 좀 더 낮춰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건강 앱에서도 훈련이 좀 필요하다든가 아니면 지금 되게 좋다 라든가 이런 좀 평가적인 요소도 같이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둘 다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비교가 가능한 건데 뭐 이제 애플워치에도 이런 기능이 생겼으니까 웬만하면 좀 운동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잘 모르는 사람도 이런 데이터를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지금 잘 하고 있다 혹은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평가 지표를 같이 보여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업데이트는 앞으로 더 추가되기를 한번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애플에서 제 의견을 들어줄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또 재밌는 기능이 생겼어요. 달리기를 할 때 그냥 달리는 것보다 나만의 목표를 설정해서 달리기를 하면 좀 더 그 목표까지만 어떻게 달려보자! 막 이런 의지가 생기거든요. 아마 달리기 많이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나만의 운동 루틴을 짤 수 있는 기능이 생겼어요.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운동 앱에서 실내 달리기에서 보시면 오른쪽 위에 점점점 3개가 있죠. 이걸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여러 가지 뭐 거리, 시간, 페이스, 킬로칼로리 이런 것들을 보실 수 있는데 100킬로칼로리만 뛰어야지? 그러면 요거를 선택해서 시작을 하면 100킬로칼로리를 뛰면은 나에게 알림을 주는 이런 설정을 해서 뛸 수도 있고요. 이제 사용자화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생성 버튼을 눌러서 내가 원하는 만큼 킬로칼로리를 소모를 할지 혹은 자유 목표를 할지 뭐 거리, 뭐 시간, 1시간 동안 뛸지 이런 것들을 다 선택할 수 있거든요. 한번 사용자화를 눌러서 만들어 볼게요. 자, 여기로 들어가 보시면 준비 운동도 할 수가 있어요. 준비 이 탭을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본격적인 달리기에 들어가기 앞서서 어느 정도 준비를 할 거다라는 걸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건데요. 운동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바로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라 10분 정도 내가 준비 운동을 하고 들어갈 거다라는 거를 선택을 할 수 있고 시간도 내가 원하는 대로 10분이면 10분, 더 길게면 길게도 선택할 수 있고요. 한번 5분 정도 준비 운동을 해볼게요. 자, 완료해주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해볼게요. 운동 추가를 하는 건데요. 여기서 어느 정도 달리기를 할지 운동 목표는 거리로 해서 1km로 해볼게요. 1000m 하고 알림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이 알림에 들어가시면 내가 원하는 대로 페이스가 바뀌었을 때 심박수가 일정 수준일 때 알림을 받을 수 있도록 설정을 하는 거예요. 다시 가서 이제 1km를 달리고 나서 한번 알림을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걸 한번 더 추가를 해볼게요. 운동을 추가를 할 건데 이번에는 좀 천천히 달리더라도 생각했던 시간만큼 한번 달리기를 해볼게요. 마무리로 뭐 20분 정도 달리기를 천천히 좀 뛰고 끝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마무리 운동 시간 천천히 그냥 걷는 시간 10분 정도 두고 끝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의 운동 루틴을 짜놓고 운동을 생성해 두시면 사용자화를 해서 이름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어요. 사용자 설정 제목 run 운동 현황에 들어가서 보시면 보기를 편집을 할 수가 있어요. 아까 전에 운동하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정보들 있죠. 그거를 내가 어떤 걸 볼지 안 볼지를 선택할 수 있는데 보기 편집에 들어가셔서 쭉 내리다 보시면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는 화면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서 추가적으로 포함시키고 싶은 것들은 포함을 시킬 수 있고 내가 이걸 안 보고 싶다. 그럼 이렇게 버튼을 끄시면 운동 정보 표시되는 화면에 이 화면이 뜨지 않게 됩니다. 혹시 내가 정보를 보고 싶은데 나한테는 이런 정보가 안 떠요 하시는 분들은 운동 현황에서 이렇게 설정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진짜 여러분 지금 저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WWDC 그 키노트 발표에서 들은 것보다 훨씬 더 와닿지 않나요? 그 설명 들을 때는 저도 막 그렇게 와닿지 않았는데 들어가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만들어보고 사용해보고 하니까 훨씬 달리기를 진짜 재밌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걸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분은 별로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런 운동 말고도 또 수면 측정도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이제 애플워치의 수면 앱으로 들어가시면 지난밤에 내가 몇 시간을 잤는지 뿐 아니라 수면 단계까지 다 이렇게 측정을 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내가 깨어있는 시간 몇 분, 렘 수면 몇 분, 코어 수면 몇 분, 깊은 수면 몇 분 이런 식으로 내 수면 데이터를 좀 더 디테일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아이폰에 있는 건강 앱으로 가시면 수면 탭에서 수면 데이터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서 수면 단계 버튼으로 들어가서 좀 더 자세하게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면 측정을 워치로 하고 데이터는 폰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I 버튼을 누르시면 이런 수면 단계에 대한 정보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유용하게 쓰게 될 것 같은 기능이 바로 약 기능인데요. 애플워치 약 앱으로 들어가 보시면 여기서 이제 내가 주기적으로 복용하게 될 약을 관리하고 실제로 그 약을 복용했으면 투여함, 안 먹었으면 건너뛰임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요. 아이폰에 있는 건강 앱으로 들어가서 검색 탭으로 가신 다음에 투여 중인 약이라는 탭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가서 내가 투여 중인 약이나 영양제 이런 것들을 등록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멀티비타민을 하나를 등록을 해놨죠. 여기서 투여 중인 약 추가 버튼을 눌러서 뭐 예를 들어서 오메가3 요거를 선택하고 캡슐, 정제, 액체, 국소성 이런 것도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다음에 캡슐 용량 제가 먹는 거 실제로 공개. 제가 먹는 영양제 2캡슐 1000mg을 먹네요. 자, 1000mg. 오, 1000mg. 오, 1000mg 먹을 뻔했네. 내가 참치가 될 뻔했네. 오메가3 1000mg. 자, 이렇게 하고 다음 눌러주고 언제 투여할 예정입니까? 매일. 그리고 특정 시간 추가해서 저는 오후 12시에 먹을 거예요. 2캡슐을 먹을 겁니다. 캡슐 모양 같은 것도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색깔도 고를 수가 있더라고요. 오메가3. 자, 이렇게 하면은 내가 투여 중인 약으로 등록이 되면서 워치 앱에도 이렇게 등록이 됩니다. 오후 12시마다 이거 먹으라고 알림이 오는 거예요. 알림이 오면 이걸 선택해서 투여를 했으면 투여함, 건너뛸 거면 건너뛰임 해서 완료 해주면 됩니다. 사실 저는 정기적으로 복용해야 되는 약물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영양제로 이렇게 예시를 들어서 보여드렸는데 사실 정말 정기적으로 약을 복용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체크하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약을 빼먹고 안 먹게 되거나 혹은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내가 약을 먹었나? 안 먹었나? 이게 매일매일 먹다 보면은 까먹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챙겨야 하는 분들한테는 되게 중요한 기능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건강기능 말고도 캘린더 기능도 더 추가가 됐어요. 애플워치에 있는 캘린더 앱으로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서 점점점 버튼 눌러서 바로 새로운 이벤트도 추가를 할 수가 있고요. 또 워치 페이스도 새롭게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게 꾹 눌러서 워치 페이스를 추가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시계 페이스를 보시면 사실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될 페이스가 아마 메트로폴리탄이 아닐까 싶어요. 그냥 기본적인 시계 모양 워치 페이스처럼 생겼는데 색상도 되게 다양하게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컴플리케이션을 위아래 양옆으로 4개를 등록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실제로 등록을 해서 보시면 크라운을 돌리면 이 숫자 모양 폰트가 이렇게 늘어지면서 바뀌더라고요. 이런 것도 재밌게 좀 사용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되게 디자인도 심플하고 컴플리케이션도 4개씩 볼 수 있으니까 사용하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밌게 써볼 수 있는 워치 OS 9의 업데이트 사항들을 살펴봤는데요. 정식 업데이트는 9월에 예정되어 있고요. 저처럼 개발자 베타 버전으로라도 빨리 좀 써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개발자 베타 버전 설치하는 방법이랑 주의사항도 알려드릴게요. 일단 개발자 베타는 이 개발자 베타 전용 홈페이지에서 베타 프로파일을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betaprofiles.com이라는 홈페이지인데요. 이거 주소는 제가 영상 설명란에 넣어 놓을게요. 베타 프로파일을 다운을 받고 그 다음에 아이폰에 있는 워치 앱으로 들어가서 이제 이 앱에서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처음 시도하시면 업데이트를 할 수 없습니다. 막 이런 에러 메시지가 떠요. 저도 이번에 iOS도 베타 프로파일로 업데이트를 다 해놨고 그 다음에 워치OS를 업데이트를 하려고 보니까 계속 업데이트 오류가 나면서 안 되더라고요. 사실 이럴 때는 뭐 워치나 아이폰을 종료했다가 다시 켜서 시도를 해보시거나 아니면은 저는 결국 어떻게 했냐면요. 애플워치를 백업을 해놓고 초기화를 해요. 초기화를 한 다음에 이 워치 앱에 들어가시면 설정 중에 일반이 있어요. 일반으로 들어가셔서
쭉 내려보시면 프로파일이라고 있거든요. 이 프로파일에서 내가 원하는 프로파일을 선택해서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프로파일을 설치하고 나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 일반 탭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지금은 저는 다 업데이트를 해놨기 때문에 최신으로 나오지만 여기에 이제 업데이트 가능한 경우에는 버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버튼들을 눌러가지고 그냥 화면에 나오는 절차에 따라서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돼요. 초기화를 하실 때는 이 워치 앱에서 일반에서 쭉 내려서 재설정 있죠. 여기서 애플워치의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 이걸 눌러서 초기화를 해주시면 됩니다. 핸드폰에서 워치 앱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는 워치에서 설정으로 가신 다음에 일반 쭉 내리시면 재설정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재설정 버튼을 눌러서 모든 컨텐츠 및 설정 지우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초기화를 한 다음에 다시 페어링을 하고 업데이트를 해주시면 여러분도 이제 개발자 베타 버전의 워치OS 9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다만 주의하셔야 되는 점은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기는 한데 간혹가다 개발자 베타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하는 도중에 뭔가 오류가 발생해서 워치가 아예 먹통이 돼버리거나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가 유실되거나 이런 사고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안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공식 버전이 나오는 9월 달에 그때 업데이트를 안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사용하시는 거를 더 권장해 드리고 싶지만 또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빨리빨리 써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렸고요. 여러분한테 유용한 정보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 바이!